알레르기 비염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레르겐을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봄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봄철에는 코 점막이 쉽게 약해지므로 작은 자극에도 심한 알레르기 비염이 나타나곤 합니다. 특히 초기 증세가 감기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치료를 미뤄서 증세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어떤 이유로 발생하고 어떤 증상들이 있고 극복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과 증상, 해결법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히 밝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알레르기 비염은 코 점막이 특정 물질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으로는 재채기, 코막힘, 콧물, 코나 입 천작, 목, 눈, 귀의 가려움증 등의 4가지 대표 증상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눈충혈과 두통, 후각감퇴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합병증으로 결막염, 중이염, 부비동염, 인후두염 등이 동반될 수도 있죠. 보통은 20세 전에 청소년기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아나 성인이 된 이후에 증상이 처음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가족 중에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있는지, 천식이나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지, 증상이 가끔 생기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생기는지, 언제 증상이 심해지는지 등을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매트리스나 이부자리를 청소할 때 증상이 심하다면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콧속을 검사해보면 콧살이 창백하고 부어있는 경우가 많고 콧물이 맑은 편입니다. 만약 누런 콧물이 나온다면 축농증이 동반된 경우도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분류할 때 2가지로 분류합니다. 바로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과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은 식물의 꽃가루 시즌이나 온도 변화에 민감한 경우가 많고,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는 계절과 관계없이 1년 내내 증상이 있는 것을 말하며 특히 진먼지, 진드기에 알레르기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감기와도 비슷하며 혼동되기 쉬운데요.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는 감기와 다르게 열이 없고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해서 다양한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첫째, 숙면을 취하지 못하여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거나 소화 기능 저하가 일어나서 영양 공급 부족 현상으로 성장 장애가 발생하며, 둘째, 코 막힘 유발로 호흡이 방해되고 뇌의 산소 공급 장애로 두통이 생기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학업 방해가 발생하며, 셋째, 호흡이 고르지 못해서 운동 시에 호흡 장애가 발생하고, 넷째, 잘못된 호흡 습관으로 인한 안면 변형이 생기기도 하며, 다섯째, 아토피, 축농증, 천식 등과 같은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병원에서는 항히스타민제를 쓰거나 비강 분무제를 사용하여 치료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상처 반응과 점액 섬모 수송의 장애를 초래하므로 효과적인 방법도 아니며 알레르기 비염의 근본 치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레르겐을 피하는 것입니다. 한방에서는 같은 질환이라도 각자 개인에 따라서 원인과 치료가 다르게 진행되는데, 개인의 체질과 전반적인 건강 상태, 생활습관, 환경까지 파악하여 진단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립니다. 알레르기, 환경 요소, 온도 변화, 원인 물질 등 이런 요인들은 개인의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활습관까지 관리해주는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코와 관계되는 경락의 흐름과 오장육부의 활동과 균형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 알레르기 비염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알레르기 비염을 피하기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지나 공해가 많은 환경은 가급적 피합니다. 둘째, 수시로 환기하여 실내 공간을 청정하게 유지합니다. 셋째, 봄철 황사에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합니다. 외출 후에는 실내에 들어오기 전에 먼지를 제거합니다. 넷째, 차가운 얼음이나 음료수는 비강 내 빈혈 상태를 초래하여 비염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강아지와 고양이도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정신적인 피로와 육체적인 과로는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몸의 기능을 저하시키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일곱째,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감기에 걸렸다면 빨리 치료해서 합병증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과 증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